초연결 시대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있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미셸 율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년마다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75%의 기업이 빅데이터, AI를 도입할 것이며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 시대에서 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 정서학습 기술과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인지 능력 등 소프트 스킬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지난 15년간의 100대 기업의 인재상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 도전정신, 소통 및 협력, 책임의식 등의 소프트 스킬이 점차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는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리, 햇빛에 자연스럽게 그늘진 그림자. 사람 같지만 한국 관광명예 홍보대사가 된 여리지는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와, 정말 사람 같은데요. 요즘 TV 광고에도 심심치 않게 가상인간이 등장하더라고요. 광고 모델, 디자이너, 아이돌까지 섭렵하고 있는 가상인간은 단순히 신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상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스킬이죠. 지식 축적과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인간과의 상호작용, 즉 공감 능력은 아직까지 인간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다른 소프트 스킬도 마찬가지로 AI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스킬은 필수 요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드 스킬은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 측정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스펙과 관련된 정량적인 역량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 시험 점수 등과 같이 비교적 수치화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스킬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협상, 팀워크,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 등 정성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스킬은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균형 있게 보유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스킬을 의미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하이브리드형 인재로 기계장치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며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업 내부 결속은 물론이고 대외 실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 역량이 요구됩니다. 다른 분야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소프트 스킬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암기왕보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채용 트렌드 10대 키워드를 보시면 멀티 포텐셜 라이트 인재와 러닝 어빌리티 시대라는 핵심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멀티 포텐셜 라이트 인재는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호기심이 많고 폭넓은 영역에서 잠재성을 발휘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세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가 각광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수요가 높은 직군으로 재배치하여 리스킬링 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고 자기인식, 명상, 코칭의 방법 등으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닝 어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딜로이트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 스킬 중심의 직업은 2030년까지 전체 직업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 스킬을 더 많이 갖춘 직원을 채용하면 매출이 9만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스턴 컬리지,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에 대한 소프트 스킬 교육은 생산성과 리텐션, 즉 인력 보유율을 12% 향상시키고 회사에 250%의 ROI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강력한 소프트 스킬을 갖춘 리더들은
팀의 성과를 최대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하드 스킬이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이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프트 스킬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가 아는 바로 그 기업이죠. 첫 번째는 아마존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아마존 임직원이라면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은 AWS, IT 지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머신러닝입니다. 특히 머신러닝 유니버시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술과 코딩, 머신러닝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천 명 이상을 교육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머신러닝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마존은 하드 스킬 못지않게 소프트 스킬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채용 단계부터 3가지 채용 철학을 바탕으로 소프트 스킬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진실성과 리더십, 상황 대처 방식을 알아보고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독특한 경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 직원들이 일찍 입사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새롭게 채용되는 직원들에게는 높은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평균 효율성을 높여줄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소프트 스킬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는 1998년부터 쌓아온 채용, 해고, 승진 등의 인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은 매니저의 조건을 밝혀내는 옥시즌 프로젝트와 효과적인 팀의 비밀을 밝혀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이테크 환경에서도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VR을 매장 매니저 채용 과정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난 고객 응대하기, 새로운 직원을 위한 매장 투어와 같은 미션을 주고 매장에 대한 지식, 의사결정, 리더십 역량 등의 소프트 스킬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직무에 배치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죠. 월마트의 부사장 드루 홀러는 옳고 그름은 없지만 VR을 활용한 채용은 리더십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월마트의 데이빗 아리아스라는 직원은 매니저 역할이 되어 마스카라를 찾는 매장 직원과 고객을 돕는 VR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그가 매니저로서의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는 승진과 함께 무려 10%의 임금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소프트 스킬을 측정하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우리에게 친숙한 맥도날드의 사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창의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맥도날드는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냅챗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6세부터 25세 연령대의 구직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냅챗과 협업했습니다. 스냅챗과 어플리케이션을 합해서 스냅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었죠. 지원자들은 10초간 스냅챗 비디오를 통해서 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어필해야 했는데요. 호주에서는 첫날에만 무려 2,849건의 스냅플리케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어땠을까요? 지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42,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초기 목표는 1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었지만 무려 4배 이상의 지원자들이 참여한 것이죠. 짧은 시간에 본인을 가지각색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창의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드 스킬에 비해 측정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체득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핵심 논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 채용할 때 다양한 인성 검사와 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 행동, 사건, 면접 기법을 활용한 인터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리더 선발에도 어세스먼트 센터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세스먼트 센터 기법은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피평가자에 대한 행동을 훈련된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여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HR들은 조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자기인식,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핵심 질문은 무엇이 위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가이다.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 스킬이지만 종류는 너무나 많고 여전히 특정하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만큼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트렌드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